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 기초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탐색이고 데이터 탐색 기초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관관계 분석,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해, 시각적 데이터 탐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해입니다. 해당 강의는 데이터 분석 통계 목록의 수포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기술 통계 입문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술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통계 입문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기초 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요약을 하고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인 지표입니다. 데이터의 중심 경향성, 산포도 혹은 우리는 다른 말로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분포도, 위치 측도, 빈도 분석을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러면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위치 측도, 빈도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경향성, Central Tendency라고 하고요. 중심 경향성은 단일 값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통계량입니다. 중심 경향성을 파악하는 종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평균은 우리가 mean이라고 하고 데이터 값의 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이죠.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값, 메디언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중위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0에서부터 100까지 정렬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메디안, 중앙값 혹은 중위수라고 하고요. 평균보다 이상치의 영향이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평균은 모든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를 합하여 평균을 나눈 것이고 중앙값은 그 극단적인 이상치와 상관없이 중앙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이상치의 영향이 적습니다. 우리가 중앙값을 계산을 할 때 변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중간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고요. 변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좌우의 평균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3, 5, 7, 11이 있습니다. 보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값이 5와 7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때 변수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5와 7의 평균값인 6이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최빈값은 우리가 모드라고 하고요.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바로 최빈값이 되고 이상치의 영향이 적습니다.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심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중앙값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빈값을 사용합니다. 자, 수치형 변수도 일반적으로 최빈값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단, 수치형 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닌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점 A, B, C와 같이 이런 이산형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수치형 변수도 최빈값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삼포도 디스퍼션이라고 하고요. 삼포도는 데이터의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분포도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삼포도와 분포도의 개념을 혼돈해서 많이 쓰거든요. 삼포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포라고 말하고 우리는 분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포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개념을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포도의 종류에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사분위 수가 있고 분포도에는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어떤 사분위 수를 말할 때 우리는 분포라는 용어가 아닌 삼포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외도와 첨도, 오른쪽 꼬리 분포다, 왼쪽 꼬리 분포다, 이와 같은 어떤 형태를 나타낼 때는 분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삼포도는 디스퍼션이라고 하고요. 변동성 측정이라고도 하고 데이터의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크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삼포도에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사분위 수가 있고요. 분산은 variance라고 하고 데이터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우리는 편차라고 하죠. 이 편차를 제곱하여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차를 왜 제곱을 할까요? 편차의 합은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을 하여 평균을 구한 것이 바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모분산, 어떤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때는 모집단의 수 n으로 나누고요. 어떤 표본에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표본의 수 n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것이 바로 우리는 자유도라고 하고 이 자유도를 바탕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분산을 계산을 할 때 n-1 이 자유도로 평균을 구하고 있죠. 즉 이 말이 바로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이 편차의 제곱을 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죠.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의 제곱근, 즉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우리가 이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할 때 분산을 확인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더욱 직관적인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왜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근을 했을까요? 즉 루트를 씌웠을까요? 분산이 편차의 제곱으로 데이터의 값이 왜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루트, 즉 제곱근을 통해서 단위가 왜곡된 것을 맞춘 값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표준 편차가 좀 더 직관적인 거죠. 자, 범위, 레인지입니다. 범위는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바로 범위라고 하고요. 4분위수는 인터콘타일 레인지라고 하고 우리는 IQR이라고 하죠. 4분위수는 데이터의 하위 75%, 즉 이 말은 상위 25%죠. 데이터의 하위 75%에서 빼기 하위 25%의 차이, 즉 데이터의 어떤 50%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4분위수는 데이터 50% 영역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50%의 범위가 바로 이 4분위수가 되고 우리는 이 4분위수를 활용을 해가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분포도 우리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분포도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다 혹은 비대칭 분포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분포를 나타내고 이런 분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분포도의 종류인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외도는 스큐니스, 첨도는 커토시스라고 하고요. 스큐니스는 데이터의 분포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얼마나 비대칭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첨도, 코토시스는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외도가 0이라고 하면 대칭 분포고 첨도가 0이라고 하면 정규 분포의 형태입니다. 외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 꼬리 분포, 즉 오른쪽의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비대칭 형태이고 첨도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라고 하면 정규 분포보다 뾰족한 형태가 되고 이 양쪽의 꼬리가 좁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외도가 0보다 작다, 즉 음수라고 하면 왼쪽의 꼬리가 길게 늘어진 비대칭 분포이고 첨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보다 높이가 훨씬 낮고 좌우 꼬리가 넓게 이렇게 퍼진 형태가 됩니다. 다음 위치 측도입니다. 위치 측도는 데이터 내 특정 값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우리는 백분위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중위수 하위 25%, 하위 75%, 즉 이 말이 바로 백분위수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빈도 분석입니다. 데이터의 값들이 데이터 값들의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기초 통계량에 대한 중심 경향성, 산포도, 분포도,
위치 측도, 빈도 분석을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EDA 과정에서 하는 게 기초 통계량 분석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제가 진행을 했던 공모전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이썬에서 진행을 했고, 이 count라고 하는 거는 모든 컬럼의 범주형, 수치형 등 모든 타입에서 이 count는 계산이 되고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unique는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고 범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ique를 보면 자, 시군, 구별, 장애인, 유형별, 항목이라고 컬럼은 유니크의 어떤 값이 있죠. 즉, 이 말은 시군, 군별, 장애, 유형별, 항목이라는 컬럼은 바로 범주형 변수가 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와 같은 변수는 NaN이죠. 우리가 이전 강의 데이터 정제에서 데이터 결측값에 대한 부호화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NaN은 not a number, 계산이 불가능한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unique는 범주형의 값인데 이 2020년 여기에 unique의 NaN이란 말은 수치형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겠죠. NaN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ique는 범주형 변수에서 범주의 개수를 말하고요. 탑은 범주형 변수에서 최빈값을 의미합니다. 즉 시군 구별에서 최빈값은 군이 되고요. 프리쿼런시 범주형 변수에서 최빈값의 수를 말합니다. 즉 군이 96개 있다라는 말이고요. mean, mean, 평균이죠. 이 평균은 수치형 변수에서 평균값을 말하고요. std, 즉 수치형 변수에서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mean, max, 즉 수치형 변수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말하고 25%, 50%, 75%는 수치형 변수에서 백분위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통계량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결측값과 이상치를 사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결측값은 카운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운트 수가 작다라고 하면 결측값이 그 차이가 나는 수만큼 결측값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치 역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치형 변수에서 우리가 이상치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평균값,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최소값과 25%를 비교를 해보고요. 맥스 값과 75%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치 존재 유무를 사전에 유출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후 이상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상치를 자세히 확인하고 제거 혹은 대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상치 판단 기준은 4분의 수 기준이 있고 Z스코어 기준 등이 있습니다.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해에서는 데이터의 중심 겨냥성, 산포도, 분포도, 위치 측도, 빈도, 분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번째, 시각적 데이터 탐색입니다. 개요입니다. 시각적 데이터 탐색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박스플롯, 3점도 등이 있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 바 차트라고 하고요.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수치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원형 차트는 파이 차트라고 하고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사용합니다. 3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두 개 수치형 데이터들의 관계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라고 하고 범주형, 수치형 데이터들을 혼합하여 비교를 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중앙값, 4분위수, 이상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트맵은 수치형 데이터들의 강도나 빈도를 시각화할 때 사용되고요. 시각적 데이터 탐색의 예시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막대 그래프 바 차트이고 범주형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수치형 데이터의 크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그림이 다르죠.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공간이 있고 히스토그램, 이 수치형 데이터는 어떤 이런 바와 바 사이에 공간이 없이 붙어 있죠. 즉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에 쓰고 막대 그래프는 이산형 데이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원형 차트이고요. 아래 그림은 3전도, 즉 두 개의 수치형 데이터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이 바로 선형관계 선입니다. 다음 그림은 박스 플롯이고요. 이와 같이 최소값, 최대값을 알 수가 있고 하위 25%, 하위 75%, 50% 중위수를 알 수가 있고 이상치 등을 알 수가 있고 이 박스 플롯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산포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하위 75 빼기 하위 25를 하게 되면 IQR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를 알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50%의 범위가 낮은 이 최소값에 몰려 있죠. 즉 이 말은 오른쪽 꼴이 분포이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즉 이런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산포도와 분포도를 사전에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히트맵이고요. 우리가 상관행렬을 나타낸 값입니다. 시각적 데이터 탐색에서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원형 차트, 3전도, 상자 그림, 히트맵에 대한 어떤 변수에 사용하고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